아수라도 참여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거 혹시 맞나요? 그거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네. 저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콘텐츠 PD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나중에는 이제 제 작품을 제작도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83년생 딱 40살. PD가 뭐 하는 거예요? 딱 저는 이제 이쪽 업계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딱 설명을 하는 게 이제 감독이 카메라 안 앵글의 모든 거를 책임진다고 한다면은 PD는 이제 앵글 밖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감독이 이제 사람들이 화면에서 보이는 이제 배우들이랄지 배우들이 입는 의상이랄지 거기에 나오는 소품, 공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컨펌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PD들은 카메라 밖에 이제 그 공간을 섭외하는 것부터 해서 배우들 캐스팅 그리고 뭐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를 언제 처음 이걸 직업으로? 직업으로 참 맞다기보다는 2007년에 이제 25인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현장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처음 나갔던 게 이제 똥파리라는 작품이었는데 원래 이제 영화 쪽 일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쪽 업계에 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전공이 이제 영상 제작 계열이라 그래서 방송 위주 전공이어가지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끌어줄 선배랄지 뭐 연이 전혀 없어서. 그래요? 네. 네. 전공이 뭐였는데요? 동아방송대학의 영상 제작 계열이라 그래서 사실 거기에도 이제 영어과가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영상 제작 계열에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졸업하기 전에 이제 일을 시작했었고요. 네. 영상 제작 계열은 뭘 배워요? 그러니까 방송 일을 배운다는 건데 뭐 촬영, 편집, 연출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건데 뭐 사실 뭐 그 학교를 나온 걸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그런 기술적인 것 영화도 마찬가지고 영화 감독님들도 그렇고 영화나 방송이나 사실 그런 기술적인 거는 1, 2년 현장 일 하다 보면은 뭐 능숙하게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 업계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그런 전공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러면 똥파리라는 작품을 처음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이쪽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 기회가 없다가 저희 학교 동기 친구가 원래 이제 미장센 영화제라는 데서 스텝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자원활동가로 이제 미장센 영화제를 처음 했었고 근데 이제 그때 만났던 친구가 똥파리의 연출팀으로 들어가가지고 독립영화다 보니까 이제 오빠 여기 제작부 자리가 아직 있다 자리가 있는데 면접 한번 볼 생각 없냐 해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트럭을 갖고 계셔가지고 독립영화다 보니까 개인 차량을 그 프로젝트에 쓰는 게 되게 필요하고 귀했던 때라서 제가 현장 경험이 전혀 없을 때였고 25이었는데 우리 아버지 차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걸로 어필을 해서 이제 10분 만에 그럼 같이 하자 이래서 시작을 했었죠. 다음 작품은 뭐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뭐 일을 잘한다기보다는 이제 열심히 하는 타입이어서 그래서 그 작품에서 만났던 분이 이제 한국영화 아카데미에 지금 이제 카파라 그래서 이제 한국영화 아카데미가 이제 독립장편을 매해 지금 한 두세 편씩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2007년 8년 그때가 이제 처음 기수였는데 그 작품을 소개를 해줘가지고 바로 또 독립장편을 장례식의 멤버라는 장편을 한 번 더 현장에서 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 일을 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상업영화 쪽은 이게 또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 지금이야 이제 독립영화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독립영화면은 그냥 학생영화로 좀 치부하던 때여서 면접도 못 봤었구나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독립장편 2편을 하고 뭐 이제 또 기회가 그때 마땅히 없어서 그 미장센 영화제라는 데 이제 자원 활동을 했던 영화제에서 스텝으로
1년 가까이 또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영화 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상업영화 처음 했던 게 이제 하녀라는 작품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상업영화를 처음 제작팀을 참여를 했었죠. 예. 한여가 누구 나오는? 전도연 선배님이랑 예, 이정재 선배님 이렇게 나오셨던 이제 임상수 감독님 작품인데 네. 근데 그건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계속 면접 뭐 아. 서류 탈락하던. 그 한여를 하기 전까지 이제 상업영화 한 세네 편을 사실 이제 들어갔었는데 제작팀 막내로 들어갔는데 그때도 또 진짜 운이 없게도 영화가 이제 저희가 그 제작이 중단되는 걸 엎어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계속 엎어졌었어요 세네 작품이. 그래서 심지어는 촬영하다가 절반 정도 찍었는데 엎어졌던 작품도 있고 되게 유명한 배우분이 나오셨던 영화인데 뭐 그런 쪽도 있고 근데 이제 그때 만났던 분들 통해서 이제 그 한여를 또 하게 돼가지고 어쨌든 그때는 좀 힘들긴 했었는데 그 작품이 계속 엎어지니까 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본가는 전주여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자취를 할 때라서 이제 어쨌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막 아르바이트도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고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관둬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동생이랑 자취를 할 때인데 되게 아직도 뭐 평생 고마운 게 이제 동생한테 아 그냥 다른 일 할까 그냥 그만할까 했더니 동생이 오빠 이 일을 오빠가 안 하면은 나는 오빠를 존경할 점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정신이 바짝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뭐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뒤로는 뭐 엎어지는 작품 없이 그래도 운 좋게 좋은 작품들 많이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네. 근데 아까 처음에 소개하실 때 영화 PD이자 드라마 PD라고 하셨는데 드라마랑 영화랑 똑같나요? 아 저는 요즘에는 사실 이제 그냥 사실 그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컨텐츠 제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경계가 뚜렷하지가 않아서 이제 OTT 컨텐츠들도 많다 보니까 영화야 뭐 극장 개봉하는 영화지만 드라마는 뭐 OTT 드라마도 있고 뭐 웹드라마도 있고 공중파 방송 나가는 드라마도 있고 해서 사실 구분이 거의 없어지긴 했는데 그 스태프들도 예전에는 뭐 영화만 하던 스태프들이 영화만 했다 치면은 서로 넘어가서 일을 하기가 불가능하고 서로도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이게 다 섞여가지고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저도 이제 원래는 이제 영화만 꿈꾸다가 이제 뭐 드라마 쪽도 하게 된 계기는 친한 동생이 이제 그 킹덤 제작사에 이제 PD로 있었는데 킹덤 1이 오픈이 되기 전에 2를 제작이 결정이 됐었는데 2 제작진이 좀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제안을 줬고 그때 당시에 이제 OTT에 대해서 이제 흥미가 있고 관심을 가지던 차였고 예전에는 사실 제가 좀 우매하게도 드라마를 좀 폄하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제안을 받던 시기에 좀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재밌게 봤던 게 비밀의 숲이랄지 나의 아저씨 이런 드라마들 보면서 이 정도 드라마를 만들 수 있으면은 영화보다 훨씬 낫다. 그런 표현 자체가 이제 무의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드들도 그때 당시에 뭐 기묘한 이야기랄지 뭐 하우스 오브 카드 뭐 재밌는 작품들이 많았어가지고 딱 그때 되게 시기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이 바뀔 때였고 제가 제안받았을 때만 해도 사실 넷플릭스가 지금처럼 대중화되어 있을 때도 아니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넷플릭스 보고 있을 때여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됐었고 근데 또 운이 좋게도 킹덤2에 이제 박인재 감독님께서 그 전 작품을 했던 아수라의 촬영 감독님하고 되게 절친한 사이신데 이제 박인재 감독님도 이제 PD를 알아보다가 촬영 감독님께서 저를 또 좋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조금 공교롭게 여러 가지가 좀 잘 맞아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네. 아까 영화 있을 때 드라마를 폄하한 적이 뭐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그 당시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드라마도 사전 제작이 거의 정착이 됐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사실 드라마는 대본이 다 안 나오는 상황으로 촬영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거였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인 거죠, 드라마는 사실. 뭐 영화는 그러니까 모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시나리오라는 게 촬영 전에 나와야 스태프들이 들어가고 준비를 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배우 캐스팅은 거의 다 정해져 있고, 뭐 장소 선정도 뭐 못해도 절반 이상을 정해놓고 가면서 이제 큰 준비들을 하고 들어가는데, 이제 드라마는 그때 당시에는 16부작 드라마 같은 경우에 절반도 안 나온 상황에서 촬영을 들어갈 때도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는 2시간 만드는데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 준비를 최소 3, 4개월, 뭐 길면 6개월 이상도 한다면은, 드라마는 이제 16시간을 만드는데도 6개월을 그때 당시에도 못했으니까 뭐 3, 4개월 준비하고 들어가는 게 다였으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밀도적인 차이에서 드라마가 좀 그때 당시에는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퀄리티라는 개념이 뭐예요? 영상의 퀄리티라는 건? 영상의 퀄리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치화할 수는 없는 건데 이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는 뭐 예를 들어서 장소 하나를 찾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여유를 갖고 시간을 갖다 보니까 뭐 20군데, 30군데를 찾아보면서 촬영 장소를 선정을 할 수 있다고 치면은, 드라마는 사실 이제 당장 내일 찍어야 되는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2, 30군데를 돌 수가 없으니까 뭐 한두 군데만 보고 그냥 결정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캐스팅도 마찬가지로 이제 당장 내일 구부를 찍어야 되는데 이제 주인공 그리고 조연들까지야 캐스팅이 되지만 뭐 짧게 나오시는 역할들은 이제 바로바로 캐스팅을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감독분들도 제대로 뭐 컨펌을 못하고 아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을 거고, 들이는 시간의 차이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이 다. 예.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면 밀도나 퀄리티가 더 좋아질 거라고 보세요?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렇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예. 아수라도 참여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아수라가 작년에 갑자기 역주행했잖아요. 2016년 9월에 개봉을 했는데 간간히 이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역주행을 했었던 것 같고요. 예. 그걸 하신 분이세요? 네네. 그거 혹시 맞나요? 그거는 정말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감독님께서 그때 이제 아수라 제가 참여를 시작한 게, 시나리오를 다 처음에 이제 한 3, 4고 정도 나왔을 때 이제 합류를 하고, 그 뒤로도 이제 촬영 전까지도 계속 고치고 촬영하면서도 시나리오를 계속 고치셨는데, 그래서 저는 전 과정을 뭐 감히 다 그래도 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그거를 뭐 정치인을 뭐 모티브로 쓰신 건 진짜 전혀 아니고, 그냥 그때 당시에는 저희도 찍으면서도 아무리 한국 정치가 뭐 개판이라고 하지만 이거 너무 비현실적인데 뭐 괜찮나 싶으면서도 오히려 비현실적이니까 그냥 영화적이니까 괜찮겠다 했는데, 사실 그런 거, 그 영화를 정치적으로 묶어서 표현하거나 이제 생각하는 것도 저는 웃기기도 하고, 네. 한간에 들리는 소문은 뭐 감독님이 제작진한테 정치인 사진 한 명 딱 보내주면서 이걸로 갈 거야 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다 뻥입니다. 다 뻥이에요? 네, 다 뻥입니다. 오해가 많았던 작품이네요. 네.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도는지 저도 신기하기도 하고. 그럼 그때 그 뭐 안남시였나요? 안남 뭐, 그리고 무슨 그 화환 꼭다리에 뭐 무슨 뭐 어디가 뭐 정치적으로 실제로 여기 있는 데고 뭐 이런 그것도 다 그냥 소품 팀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아니냐? 다 그냥 다 우연히 그냥 다 엮은 겁니다. 그냥. 네. 우연. 네. 우연치곤 좀 뭐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다 엮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무슨 뭐 어떤 컨텐츠들 간에 뭐 엮으려고 든다고 하면은 그럼 최근 아수라 외에 또 어떤 보통 작품을 하셨어요? 영화는 이제 제가 참여했던 게 이제 아수라가 마지막이었고요. 부당거래는라는 작품을 했고 윤종빈 감독님 범죄와의 전쟁, 이현승 감독님 푸른 소금, 박근정 감독님 신세계, 윤종빈 감독님 군도 이렇게 했고 그럼 드라마로 2016년도에 발을 좀 넓히시고 저는 뭐 드라마를 한다는 거기보다는 새로운 걸 해본다는 생각으로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전혀 이질감이 없었던 게 이제 킹덤 2를 이제 1부는 김성훈 감독님 터널과 끝까지 간다 최근에 비공식 작전 이런 작품 만들었던 김성훈 감독님이 1부를 연출하시고 2부에서 6부까지를 이제 박인재 감독님이 모비딕 특별시민 만들었던 박인재 감독님이 연출하신 건데 그래서 영화 감독님이 연출하신다는 거에 일단은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스텝도 아무래도 이제 감독님이 이제 영화 베이스시다 보니까 다 영화 베이스 스텝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무빙이라는 작품까지 참여를 했는데 무빙도 그 영화 베이스 스텝이고 하다 보니까 송출되는 방식이 이제 OTT 드라마라는 형식이었다 뿐이지 사실 저는 예전에 영화 현장에서 일했을 때하고는 아주 큰 차이는 못 느끼면서 일을 했어가지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화에서 아수라 하신 다음에 킹덤 2로 넘어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때 이제 넘어가셨을 때 와 이거 문화 진짜 다르네라고 느낀 게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문화가 다르다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해왔던 방식이 바뀌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찍어야 되는 물리적인 분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는 하루에 뭐 씬으로 치면은 3씬을 찍을 거를 드라마에서는 6씬, 8씬 이렇게도 찍어야 될 때도 있고 물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찍어야 될 양이 많다 뿐이지 저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도 짜고 하지만 감독님들이 이제 힘 줄 씬과 안 줄 씬을 이제 좀 명확하게 해서 이제 좀비 드라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비가 나오는 장면들은 분장이랄지 무술, 뭐 CG 이런 것들이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라서 그런 좀비 장면들은 하루에 찍을 수 있는 분량이 정말 적은데 이제 나머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이런 대화 장면 이런 것들은 감독님들도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서 그냥 하루에 이제 방송 분량으로 뭐 5분 이상, 8분 뭐 이렇게까지도 찍기도 하고 보통 영화에서는 많아야 3분 이렇게 찍는다 치면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면 아수라 스케줄표를 보던 눈으로 킹덤 2 스케줄 봤을 때 안 놀라셨어요? 이게 가능해? 뭐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은데. 가능해보다는 그래 이렇게 해야지였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한정된 예산하고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래 이렇게 해야지 하고 들어갔고 결국에는 이제 예산이나 스케줄이 좀 오버가 되긴 했지만 무빙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능해라고 의심보다는 그래 해야지 하고 믿음을 갖고 믿음을 확신으로 만드는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15년 동안 작품이 계속 이제 이어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혹시 주어진 일을 소처럼 하는 성품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뭐 소처럼 한다는 게 물론 이제 그러니까 성실하게 하는 거 잘하는 거는 남이 평가하는 거니까 잘 모르겠고 이제 뭐 성실히 하려고 하고 이렇게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내가 투자자면은 나 같은 PD가 진짜 되게 고맙겠다라고 혼자 생각을 했던 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하면서 느끼는 게 남의 돈 쓰는 게 되게 무섭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허투루 쓰지 못하는 그냥 내재된 게 이제 그런 성격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뭐 원래 이렇게 좀 진지하세요? 네, 그래서 제 최대 단점이 저도 노잼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를 어떻게 보면 시작하게 된 게 대학 때 뭔가 비슷한 어떤 흐름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네. 그 전에 언제부터 뭐 영화를 난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언제예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영화 감독이 꿈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꿈을 꾸게 했던 영화들이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이제 98년에 개봉했던 영화하고 뭐 신레드라인이라고 전쟁 영화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것도 이제 97년 8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그 당시에 탑스타들이 다 전부 다 출연했던 헐리우드 영화인데 근데 되게 철학적인 전쟁 영화여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게 흥행한 영화도 아닌데 어떻게 국장에서 봤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봤을 때는 되게 지루하게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뭔가 생각하고 뭐 사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이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던 게 이제 고등학교 때의 꿈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그렇게 뭔가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을 해왔었고 그리고 저는 뭐 감사하게도 어머니가 이제 그거를 항상 지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뭐 의사가 되라, 뭐 선생님이 되라, 뭐 공무원이 되라 이런 게 아니라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를 항상 지시를 해주셔서 저도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뭔가 좋아하는 일을 쫓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은 카메라 안에 있는 것, PD는 카메라 밖에 있는 것이라고 아까 표현을 해주셨는데 고등학교 때는 영화 감독이 꿈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영화 PD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왜 감독이 안 되신 거예요? 뭐 안 됐다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이제 저한테 이제 연출적인 재능이 없다고 느껴가지고 연출 감독이라는 직업은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게 필요한 직업인 건데 저한테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느꼈고 언제? 딱 그거를 정확하게 했던 거는 2008년 그 미장센 영화제라는 영화제에서 스텝을 할 때 느꼈던 건데 이제 그때 이제 스텝이다 보니까 단편 영화를 되게 많이 봐서 그때 거의 한 200편 정도 봤던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연출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그때 이제 뭐 현타가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연출은 내 길이 아니라는 거를 그때 이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PD는 이제 요새 말하는 MBTI로 따지면 사실 2에 가까운 외향적인 사람들한테 더 잘 맞고 유리할 수 있는 직업인데 사실 저는 그 I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제 똥파리라는 영화 제작팀 일을 하면서 그때 제 성향하고는 다른 일인데 되게 재미를 느꼈던 것 같고 저한테 이제 창의적인 게 없다고 느끼면서도 이렇게 앵글 밖에 카메라 밖에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재밌다고 느꼈던 것 같아서 네.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셨는데 그럼 만약 영화 감독이 됐을 때 어떤 배우랑 작품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뭐 어렸을 때 가지셨나요? 그쵸 했죠. 네. 누구? 그때 고등학교 때는 뭐 지금도 좋아하지만 전도연 배우님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냥 팬으로서 되게 좋아해서 그리고 한여 때 뵙기도 하고 그래서 영광이었었던 것 같고 네. 성독? 그쵸. 네. 그럼 와이프랑 전도연 배우님 바로 와이프죠. 네. 결혼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요? 네. 결혼이라는 거는 안정적인 생활이랑 굉장히 연관이 깊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뭐 PD나 뭐 이런 예능 PD들은 뭐 KBS, MBC 뭐 이런 소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화 쪽은 어떻게 진행이 돼요? 요새는 또 소속 개념이 없는 것들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에는 뭐 공중파, 뭐 드라마 감독, PD 이런 분들이 많았지만 이제 그런 분들도 요새는 뭐 프리랜서로도 많이 나와서 하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저도 소속이 있거나 하진 않고, 저는 이제 몇 년간은 지금 좋은 작품 제안이 들어오면은 그 작품에 PD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영화라는 걸 하실 때 영화 촬영을 시작하고 끝나면
어떻게 보면 월급을 주는 주체가 사라지는 거네요. 계약 기간이라는 게. 아, 그렇죠. 예. 영화인들, 뭐 드라마인들은 이쪽 업계 분들은 다 사실 다 계약직이죠. 예. 안 불안해요. 다 불안해하죠. 불안해하고, 예. 뭐 당장 뭐 이번 작품이 잘 되고 당장 내일 일이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좋아서 하고 재밌어서 하는 게 큰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일에 대한 자부심이 이제 다른 직업보다는 아무래도 더 큰 것 같고, 이제 그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일이 없을 걸 걱정한다기보다는 이제 당장 지금 작품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물론 잘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바로 다음 작품 계속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래도 이제 현장 일이라는 게 사실 이게 어쨌든 육체 노동이다 보니까 연령대가 50이 넘어가서까지는 이제 현장 스텝이 잘 없는데, 근데 뭐 요즘에는 뭐 일반 직장인들도 뭐 정년이 없는 거니까 뭐 그런 거 치고는 뭐 직업으로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83년생 40살. 그럼 25살 때부터 15년. 아, 그렇죠. 예. 그럼 영화를 시작하시고서 보통 영화와 관련된 정규직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아, 저 했었습니다. 그 무빙이라는 작품을 하기 전에 1년 동안 네이버의 자회사인 세미콜론 스튜디오라는 곳에 이제 회사원처럼 출근을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아수라라는 작품 끝나고도 이제 킹덤 하기 전까지 이제 사나이 픽처스라는 이제 제작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다녔기 때문에, 그때 이제 김성수 감독님이나 이제 다른 신인 감독님들 작품을 준비해 보려고 월급을 받으면서 다녔기 때문에 나름 그때 이제 월급쟁이처럼 생활을 했죠. 네. 근데 왜 그만두셨어요? 사나이 픽처스에서는 이제 그 킹덤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이제 뭐 나오게 됐던 거고, 곧 개봉하는 이제 4월의 봄이라는 영화가 나오지만 그 김성수 감독님하고 이제 다른 작품들도 해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뭔가 같이 만들지 못해서 되게 아쉬움이 크긴 했었고, 그리고 세미콜론이라는 회사에서 나왔던 것도 이제 무빙이라는 작품을 이제 박이재 감독님이 이제 킹덤에 이어서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다녔던 뭐 제작사 회사가 마음에 안 들었다기보다는 더 끌리는 게 있어서 나왔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영화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래도 좀 영화보다는 훨씬 더 장기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거기에 대한 미련이나 그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세미콜론이라는 이제 제작사는 아무래도 이제 모회사가 이제 네이버다 보니까, 그래서 뭐 급여하고는 무관하게 이제 뭐 복지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돼 있고, 다닌다면은 이제 꾸준하게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거기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IT 계열이다 보니까 뭔가 성과를 내긴 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내면은 회사를 나가거나 옮겨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평생 다닐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여기도 없을 거라고 보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제가 월급쟁이의 삶을 살기 싫어서 이 일을 택한 건데, 또 거기에 젖어 있는 것도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차라리 그냥 좋아하는 원했던 작품 하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제가 만들고 싶은 보고 싶은 작품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 본 사람과 이렇게 재밌는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전도연 배우님이랑 와이프랑 딱 얘기를 꺼내자마자 0.1초에 네. 망설임도 없이 네. 아내분을 택하시고 전도연 배우님을 버리셨잖아요. 그게 사랑의 힘인가요? 아니면 무서움의 약간. 저 와이프를 사랑합니다. 네, 제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